반갑습니다. 2000년 3월 21일과 22일 25시간에 걸친 세계 최초의 두 사람 간 한 사람에게 이식 수술을 받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유영 미카엘입니다. 이 세계적인 수술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의료진들의 우수한 기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간을 서로 내놓으려 하는. 처음에는 큰딸이 아빠를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들, 저는 3남 2녀의 장남인데 이 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카는 처녀인데 배를 째서는 안 된다. 시집도 가야 되고. 그래서 조카가 수술에 나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생들 서로가 자기 간이 튼튼하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목소리가 컸던 셋째 남동생이 결국은 하기로 이렇게 작심을 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서울 병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간 크기가 맞지 않아서 못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동생들이 이제 또 서로 나섰죠. 특히 대구에 있는 여동생, 부산에 있는 여동생, 이제 나서니까 우리 딸이 하는 이야기가, 고모님들은 막상 간을 주려 해도 시댁 눈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여동생들은 제 딸에게 너는 처녀라서 안 된다. 시집도 가야 되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어요. 너 세 사람 같이 정밀 검사를 해봐라. 해보고 제일 좋은 간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 다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간 크기가 비율이 좌여우여 맞지 않아서 다 안 되었죠. 이러니까 제 매제, 제 재수씨 또 모두 다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수술의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핏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뜻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제의를 해가지고 두 사람 간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때도 또 이제 서로 간을 주려고 하고 나섰습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이 교통 정리를 했어요. 첫째, 앞에 간 크기 안 맞아서 내려간 남동생 간은 그래도 크니까 남동생 간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집간 여동생 간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며칠간 의사한테 매달려가지고 제가 아빠를 살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희 딸에게 감독을 받아서, 그래, 너 배를 예쁘게 쬐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 큰딸과 셋째 남동생이 이제 임하게 되었죠. 이러한 서로 간을 내놓으려 하는 이러한 가족의 가족사랑,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KBS ET의 사랑의 카네이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족을 취재할 때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고.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부모님 덕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 그야말로 논밭 팔아가면서 공부를 다 시켜내는 그러한 그 헌신적 사랑, 이런 것이 결국은 저희 형제들에게 그야말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형제들 간에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될 것이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지, 뭔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나무라거나 이런 일은 기억이 없어요. 그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야말로 뒷담화도 없고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지간에 좋은 우애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부부는 맞이로서 먼저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동생들 공부시키고 혼인시킬 때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아마 그런 것을 동생들도 못 잊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00-1은 99가 아니고 제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0가지 뭔가 서로 간에 잘 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제로인 거죠. 말하자면은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 서로 사이 좋게 잘 지내다가도 어떤 경우에 상처를 주는 어떠한 은행이 있었다. 그러면 앞에 100가지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특히 가족은 마지막 그 사랑의 울타리인데 그 안에서까지 인정을 못 받고 꾸자람을 듣는다, 또 싫은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스스로 쓸 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세대까지 우리 가족 간에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서로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온 가족이 일치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형을 살리겠다, 내가 오빠를 살리겠다, 내가 아빠를 살리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의 빚쟁이죠. 그 수술실에 실려 들어갈 때 지금 살아 나올지 죽어 나올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 그 순간에 실려 들어가는 그 복도에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들어갈 때 그 3분 정도의 그 시간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저 멀리서 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듯한 가족들이 쓰여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권력을 쥐어봤으면, 부자가 되어봤으면, 명예를 크게 얻어봤으면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후회는 전혀 없고, 단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저 가족들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저 가족들을 끔찍히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인생, 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이제는 제일 우선으로 가족들을 끔찍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가족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가족들은 내팽개쳐 놓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안 내려고 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화를 낼 일이 있어도 그 화를 한번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이죠. 심하면은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한번 내는 것은 제 건강에도 좋지 않죠.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애 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간을 내놓는 가족 사랑,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